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1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소년의 죽음. 사초라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초, 그것은 시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짧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 사초의 시간이 전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일이 있었다. 어떤 성우가 스튜디오에서 4초 동안 흐느꼈다. 그 4초간의 흐느낌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는 음성 효과였다. 1초, 2초, 3초, 4초. 4초라는 시간에 어떤 의미의 흐느낌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4초라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해 보자. 사람이 보통 1분에 17회의 호흡을 한다니까 4초 동안이면 한 번쯤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 탄환이라는 육상 스타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하고 약 40m쯤 뛸 수 있는 시간이다. 라디오에서 정시를 알릴 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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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며 그냥 허비하는 시간도 4초쯤이다. 그 4초의 감동은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던 성우가 방송국에 달려와서 정해진 출연료를 받고 흐느껴 울었던 결과였다. 귀중한 울음이었고 정당한 보수였다. 도대체 그 4초는 무엇이었으며 왜 필요했을까? 여기에 그 4초간의 흐느낌이 필요했던 사연이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풀고 넘어가야 할 출연료의 불가사의한 생리도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다. 무의 양주동 박사는 방송가에도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 국보라는 벼루처럼 해박한 상식을 바탕으로 해학과 재담을 끝도 없이 샘물 퍼내듯 퍼내어 들려주시던 분이다. 당신이 스스로 표현하셨듯이 별명이 양주둥이, 무엄하게도 함자를 가지고 후학들이 그렇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하셨을 정도다. 중국의 고사는 물론 동서양의 시가들을 줄줄줄 외시는 분이었다. 말씀도 잘하고 해악이 넘치는 재담이 줄줄이 쏟아지면 당신 스스로도 흥에 빠지실 정도였다. 그렇게 되니 자연 여기저기에서 출연 요청도 많고 강연 요청도 많았다. 아마 용돈도 짭짤하게 벌어 쓰셨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방송국의 출연료가 여타의 강연료보다 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 출연료라는 것이 짜면 똑같이 짜야 하는데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니 연예인들의 출연료보다 형편이 말이 아니게 적다는 것을 아셨던 모양이다. 더더욱 노 교수를 노하게 만든 것은 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초대됐을 때도 출연료 지급 규정에 따라서 박사이자 교수인 양주동 선생보다는 몇 마디 장난기를 섞어 웅수하거나 노래 한 곡 부르고 끝나는 가수가 더 많은 돈을 받는다니 아무리 학자라도 참을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다. 양주동 박사는 체면을 생각지 않고 그 부당성을 강력히 항변하셨다. 오랜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과 연구로 쌓아 올린 지식을 짜내는 학자의 출연료가 어찌하여 가수보다 적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유가 충분한 항변이셨다. 그런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있다. 양주동 박사님의 출연료와 비교됐던 가수의 경우는 그래도 적은 차이였을 것이다. 1983년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분 경제를 담당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애치모 교수의 출연료는 일금 2,000원이었는데 같은 시간에 이동방송차를 타고 나간 연예인 출신 MC인 아이모 씨는 단 5분간의 수고로 15,000원을 받도록 돼 있었다. 물론 애치 교수는 녹음방송이었고 아이 씨는 이른 아침 현장을 뛰어야 하는 생방송이라는 차이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000원과 15,000원의 엄청난 차이는 학자에 대한 경시와 모독이 아니라면 반대로 연예인에 대한 과대접의 풍조가 아니냐 하는 것이 교수들의 항변이었다. 당시 새마을 7호 사업을 하는 영세민들의 일당이 3,000원 정도였다는 사실은 약간의 참작이 돼야 할 것이다. 냄새가 심한 썩은 하천을 정비하거나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잡초를 뽑아봐야 연예인이 단 5분간 중얼거린 대가의 5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썩 잘된 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리나 타이슨이 생명을 건 권투시합에서 수십억을 번다는 사실과는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대접이니까. 여기에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여러분의 보통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출연료 지급의 예다. 어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거품을 물고 계속 땀을 흘리는 희극인과 아무 말도 안 하고 안경만 쓰고 서 있던 사람과 별 큰 차이가 없이 다만 등급 차이에 따라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198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개거품을 문 사람이 26만 원을 받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17만 원을 받는다. 이제 사초간의 흐느낌이 필요했던 이야기를 하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1979년 9월 9일 일본에서 발생했던 한 제일교포 소년의 자살 사건이 국내에서 방송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꼭 1년이 걸렸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렇다. 1979년 9월 9일 일본 기옥현 사이타마 상복강시 상복강 3중학교에 다니던 제일교포 소년이 돌연 자살을 했다. 당시 알려진 자살 이유는 비관이었다. 자살한 소년은 그해 4월에 입학을 했다고 한다. 1학년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아주 가볍게 그 사건을 다루었다. 이유는 어린 것, 코흘리게가 무슨 비관 자살이냐는 것이어서 자살 동기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인 자살 사건은 제1한국인의 차별 문제와 연관되면 시끄러워진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자살한 소년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며 아버지는 조총연계였기 때문에 서울에서조차 보도의 적극성을 띠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소년의 일인 어머니는 소년의 유서와 일기장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자식이 자살한 한많은 사연을 알고 있었다. 다만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약 1년 후인 1980년 8월에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나 그 사건이 서울의 방송과 신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됐다. KBS에서는 기자를 특파해 1년 전에 자살한 소년의 주변을 취재했고 그 내용을 뉴스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 실었다. 대단한 반응이었다. 화면은 내레이션 한마디 없이 현장 음과 음악 그리고 약 4초간 성우가 대신한 소년의 흐느낌 소리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자막으로 보여준 소년의 짤막한 유서와 일기초뿐이었다. 다음은 화면 위에 천천히 흐른 소년의 일기다. 1979년 4월 25일 학교에서 인형이 없어졌다. 나를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웠다. 1979년 4월 27일 없어진 인형을 찾아내자 다시 돈이 없어졌다고. 1979년 5월 31일 학생복을 새로 입고 갔다. 그부들이 마요네즈를 뿌렸다. 1979년 6월 4일 옆 친구의 배를 밀었다고 그부 5명이 때렸다. 1979년 6월 13일 돼지 같은 녀석이라고 욕했다. 화를 내며 덤비자 또 때렸다. 1979년 6월 18일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1979년 6월 19일 나를 놀리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불려가 반성문을 썼다. 이 학생들이 나를 보며 자살해 버리라고 구박했다. 1979년 9월 5일 수업 중에 말했다는 이유로 교단 위에서 노래를 부르게 함. 노래는 정말 못한다고 울었다. 1979년 9월 어느 날 탁구부 2학년생들이 보기 싫은 녀석이라고 폭행.
1979년 9월 어느 날 부부 대여섯 명이 이유 없이 벽 쪽에 앉혀놓고 구타. 1979년 9월 7일 수영 시간 중에 그부가 몰려와 나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소년의 마지막 인사는 너무나 가슴 아팠다. 학교 가기가 싫고 세상 살기가 싫다.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여러분, 안녕히.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농축시켜 전해준 것은 단 4초간 계속됐을 뿐인 소년의 흐느낌 소리였다. 강렬한 자극이었다. 그 후 1980년 10월 29일 밤 9시 40분 KBS는 특집으로 어느 제1교포 소년의 죽음이라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50분간 방송했다. 방송이 끝난 후 찬반의 반응이 엇갈렸다.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왜 심야에 방송을 했느냐? 골든아워 혹은 프라임타임에 방송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적 단합과 일본인의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반면에 또 왜 이런 치부를 들추느냐? 도대체 뭘 어쩌자는 소리며 무슨 의도냐 하는 등 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달랐다. 그 다음날 새싹회에서는 제1동포 소년의 추도식을 열어 흐느낌 속에서 애도했고 일본의 편견을 성토했다. 방송이 있었던 다음날 오후에 교차로를 진행하던 필자도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치하고 못난 민족인 일본인들의 참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특별기획으로 방송된 어느 제1교포 소년의 죽음을 보신 분들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 소년이 일본인들의 용서할 수 없는 민족 감정을 못 이겨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한많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서양에서는 일본인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코노믹 피플이 아니라 이코노믹 애니멀, 즉 경제적 동물로 규정해 놓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소년의 마지막 인사가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고 세상 살기가 싫다.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여러분, 안녕히.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자랑스럽게 자라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한 소년의 죽음의 이야기였다.